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죠.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단 말씀이 잘 나오진 않지만 예. 네, 좋은 아침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내일 있을 표결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표결이요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에 한다면서요. 근데 어제 처음에는 대통령 그 담화 있은 다음에 야당에서 땡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오늘로? 뭐 어제 담화를 보신 분들은 예. 정말 담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격앙된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저히 그러니까 어제 담화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극우 유튜버의 광신도 같은 모습이었고, 뭐 저희가 뭐 광란에 탈춤을 춘다느니 폐악질이라느니 마치 내가 봐줬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냐 내가 봐준 거 알지? 약간 이런 국민과 싸우겠다는 식의 담화를 보면서 예. 완전 인지 부조화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만 믿고 차분하게 일정대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담화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거 나오는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야당은 아마 모르셨겠죠. 이거 긴급하게 나온 거니까. 네. 어땠습니까? 일단 듣자마자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제가 담화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제 같은 담화를 할 거면 왜 하셨지?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나? 라는 정도의 친윤계 결집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친윤계 결집과 아마 탄핵 이 소추안에 대해서 여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는 과정을 막기 위한 지지층 결집 목적이 아닌가. 예. 그래서 원내에서의 결집과 이 장외에서의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정도가 아주 합리적 의심이고요. 최소한의.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께 정말 이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반성과 사과의 노력이 있었다면 예. 아마 좀 이탈한 의원들도 또 지지층도 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러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일단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과거 극우 유튜버들이 해왔던 워딩과 이 인식들을 그대로 드러낸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담화였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첫 문장부터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광란의 칼춤. 야당이 내란죄라고 그러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반국가적인 폐악질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대로 하면 지금은 칼춤을 추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장경태 의원인데 어제 그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란의 탈춤, 뭐 반국가적 폐악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도 이런 표현들 안 쓰고 극우 유튜버에서나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일배식 표현이죠 사실상.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품위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국민 담화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에게 정치 공세를 할 때는 또 뭐 정말 제가 백보양보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어제는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이 대국민 담화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를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일배식 표현 정도밖에 못 쓰나. 그리고 그 인식은 정말 전혀 난 내가 통치행위 한 거야. 내가 봐준 거 알지? 내가 제대로 했으면 너희들 다 끌어내서 제대로 요절 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실상 대국민 협박성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 이 담화를 했지? 그러니까 아마 어떤 보수 패널도 혹은 이 국민의 의원도 이거는
이 넘사벽의 그래요.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커버가 불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영상 드러난 영상에서도 신유 네.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담화를 보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마저도 예. 이젠 뭐 커버 불가능 수준이다 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항상 뭐 제일 처음에 계엄할 때도 그렇고 계엄 담화문 때도 그렇고 야당에 대한 뭐 경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겠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라고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저 계엄 해제 이후에 진짜 민주당에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했잖아요. 그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그 경고를 듣고 놀라서 어떡하지?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비상계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톤을 낮춰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일정을 조율한 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국민들께서 워낙 지금 이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이셨고 저희도 그 직후에는 대통령의 이 혐의를 밝히고 추적하고 조사하는데 다들 이제 거기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이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일정을 일부 고민했던 건 있습니다. 일정을 고민한 거지 탄핵 여부를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일정하게 조사 이 혐의들이 좀 일정하게 포착되고 혐의들이 일정하게 정리되고 나서 저희가 안정되게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요. 아하. 만약에 이것도 참 나비 효과인 게 저는 감사원은 지금 관제 이전 공사에 대한 이 감사원 회의록 비공개라든지 맞아요.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예. 검사는 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소위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또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 처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그나마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이 내란 사건 소위 이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특수본부장을 서울고검장이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지금 아주 친윤의 핵심 친윤의 직계 라인으로 보이는 중앙지검장이 아마 이 특수본부장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이 나비 효과가 저희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에 대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나마 예. 검찰도 흉내라도 낸다. 물론 예. 수사권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인 김용현 장관이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진 출두하려면 어떤 국민이 1시 반에 중앙지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검찰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오히려 피혐의자를 보호할 수 있을 보호의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네. 이 처음에 계엄 발표할 때 그리고 포고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선관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막 더 빨리 많은 병력이 갔다 그래서 선관위가 진짜 목적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밝힌 거거든요. 본인 입으로. 이 부정선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의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했던 이번 총선도 그리고 지난번 2020년 총선도 부정선거일 수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그 정말 황교안 전 총리나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워딩들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비밀번호 12345.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 예. 그럼 본인은 어떻게 당선된 겁니까? 그리고 2020년 선거지만 항상 4.15 총선 부정선거가 그 부정선거의 시작이죠? 시작이잖아요.
그럼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면 2022년 대선 본인이 당선된 대선은 뭐 긍정선거고 예. 그 다음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민주당이 참패했는데 그거는 뭐 긍정선거고 뭐 선관위가 취사 선택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와 국정원과 국가보안연구소와 다 해커 이 해킹에 관련된 여러 협약도 맺었고요. 사무총장도 다 본인이 바꾸고서 본인의 최측근으로 선관위 사무총장 안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와서 황당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 그래 국회 와서 결국 저희한테도 그랬습니다. 본인도 황당하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의 헌재 저 탄핵 심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기소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론 전략이 드러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 하나씩 보시자고요. 이런 얘기들 했어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 결국 내란죄 무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2시간짜리 계엄에서 경고성으로 너희들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봐줬습니까? 언제 본인이 2시간 동안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시간 만에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러면 2시간짜리 경고할 거였으면 국무위원들 소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 이미 다 계엄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 해산을 했었잖아요. 예. 이 10시에 모여서 뭐 한 6분 7분 만에 계엄령 공무회의 한 것도 아니지만 국무회의도 아니었지만 계엄령을 위법하게 진행해 놓고 결국 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희가 1시 01분에 하고 이 해제 국무회의 한 것은 4시 30분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모이기까지 또 3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해제하고 나서도. 그러면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계엄할 걸로 예상했으면 1시 01분에 해제하고 나서 1시 30분 정도에는 바로 해제하셨어야죠. 다시 소집하시잖아요. 그것도 소집 본인이 안 하고 그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 것으로 본인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지금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최했다 하는데 주관했다고 하는데 2시간짜리였으면 국무회의 늦어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특전사령관한테 아직 정족수 안 되니까 빨리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내란 수괴임을 자백한 그래요. 담화였다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 이런 게 실렸는데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1심 무죄 나왔는데 그 무죄를 내렸던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이게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체포 명단은 없었잖아요. 그 부장판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체포 명단이 14명은 뭐 그 14명이 나온 거는 이 국정원 1차장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아마 군과 경찰에 지시한 아마 각각 별도로 국정원에 지시 명단이 있을 거고 군에 지시한 명단이 있을 거고 경찰에 지시한 명단이 있을 텐데 뭐 저도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60여 명 정도 된다는 그래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아마 수사 과정에서 조사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 여야 대표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뭐 중앙선관위원 또 저희 뭐 진보 유튜버 이렇게까지 다양한 그러니까 대상을 도대체 누가 특정했을까? 포고령 쓴 사람도 누군지도 지금 밝혀지도 않았는데 그 체포 대상자는 누가 결정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혹도 많고요. 지금 아마 각각 그 체포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다 취합해 보면 아마 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 요거는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중앙일보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났다는 것이고 이거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나 국회 진입하라는 말 하지 않았다. 저 특전사 사령관이랑은 좀 진술이 다르거든요. 이건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제 비화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나오나요 혹시?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수방사령관이나 또 방첩사령관 등에게도 아마 여러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뭐 빨리 해줘서 뭐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덕분에 빨리 끝났다. 예. 그런데 그것도 이 국회의원 진입을 막았다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어차피 내란 혐의에 이 특정되기 때문에요. 예. 군인들의 진입 과정은 저는 뭐 군인들이 이 무장해서 완전 무장 상태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예. 경찰에게 막은 것도 뭐 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다 거짓말과 변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밝혀진다고 생각하나? 예.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다 떳떳하고 예. 다 뭐 당당히 수사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지 부조하면 그동안의 대통령으로서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예. 오히려 그런 당무 개입이라든지 고속도로 알겠습니다. 변경 이런 것들 다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좀 보죠. 계엄 해제 이후에 있었던 안가 회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고 이거 보니까 뭐 다들 사의를 표명해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났다. 뭐 일종의 송별회 같은 거 했다. 뭐 이런 해명인데 이거 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예.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예. 제가 질의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장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예. 또 어제 이제 전현희 최고가 질의했을 때는 법제처장은 또 민정수석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조사 중이지만 예. 몇 명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그래요? 내용이 있고요. 저도 지금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어허. 조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뭐라고 추정하세요? 계엄이 3일 있었는데 4일날 송년회를 했다? 송별회. 어떤 누가 믿겠습니까? 사적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적 모임을 했다고 본인이 법제처장이 얘기했는데요. 예. 사적 모임을 대통령 안가에서 왜 합니까 그럼? 그러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법조인들이 모여서 예. 송년회를 했다? 그러면 송년회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죠. 부적절한 만남인데 예. 그걸 대통령 안가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목적은 뭐라고 추정하세요? 추측. 이 내란죄 대응 법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대의, 법률대책회의. 예.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법조인 출신 이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 뒤에 있는 법적인 문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조인들이 모여서 아하. 내란죄 대응 대책 논의를 대통령 안가에서 했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지금 제가 한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제가 조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